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삼성중공업 분석 리포트를 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조선업판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삼성중공업 오랜 부진 딛고 진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죠. 오늘 분석할 리포트가 그 실마리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어떤 근거로 삼성중공업의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이 리포트는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꽤 큰 폭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과연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포트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3만 원입니다. 기존보다 한 15% 이상 올린 건데 이 목표 주가 이거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네, 그 리포트 분석을 보면요. 2027년 예상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BPS 값에요. 목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걸 3.4배에 적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2027년 BPS요? 네, 쉽게 말하면 한 3년 뒤에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쯤 될 거다. 이걸 예측하고 그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예측해서 현재 목표 주가를 정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PBR 3.4배면 사실 제조업 기준으로는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뭐 동종 업계나 과거 평균이랑 비교하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보고서는 삼성중공업의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 이걸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망을 아주 밝게 본다는 거네요. 그 근거들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PBR 배수가 왜 높은지 그 근거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실적인 3분기 성적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3분기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랑 비교하면 한 1.8%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2분기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다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수가 줄었는데 매출이 늘었다. 그건 생산성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고부가치 선박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업이익입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2,381억 원으로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 16.4%나 증가했어요. 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7.8%에서 9.2%로 1.4%포인트 개선됐고요.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신호죠. 그런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요. 3분기에 임금 협상 타결금으로 한 400억 원 정도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용이 있었죠. 이런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도 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리포트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지출이라는 악재가 있었는데도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걸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런 분석인데요. 상쇄를 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건조 과정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예비비 같은 비용이 줄었고 또 건조된 선박 테스트하는 시운전 관련 비용도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탄탄한 비용 관리 능력, 이게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이 리포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 더 정밀해지고 공정 관리가 효율화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누수를 잘 막았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노력이 진짜 빛을 발한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구조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는 경쟁력이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긍정적인 흐름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리포트는 4분기에도 마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수익성 높은, 그러니까 비싼 고가 선박 건조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해양 플랜트 부문의 실적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가 선박이랑 해양 플랜트, 이 두 가지가 4분기 실적 개선의 키가 될 거라는 거군요. 네, 특히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 규모 자체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랑 외형 성장 둘 다 기대해 볼 만하다는 시각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조선업의 미래는 뭐니 뭐니 해도 새로운 계약, 즉 수주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주가 중요하죠. 수주 현황은 어떤 그림인가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올해 신규 수주는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목표치가 98억 달러니까 목표 대비 한 51% 정도 달성한 상황입니다.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270억 달러 수준이고요. 목표치의 51%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하는 수치 아닌가요? 수주 잔고는 어떻습니까? 전분기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수주 잔고는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건조되면서 매출로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꾸준히 일감을 소화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리포트는 향후 수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보다는 수주 잔고의 질적인 변화, 여기에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아, 질적인 변화요? 네, 참고로 이 보고서는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PER은 18.4배, 아까 말씀드린 PBR은 3.4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PER 18.4배 정도면 시장이 앞으로 상당한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의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이 흥미롭네요.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2021년에 수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 인도가 지난 9월에 마무리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1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었고 해서 선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시기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수주했던 컨테이너선 물량이 이제 모두 인도되었다는 것은 이걸 바꿔 말하면 앞으로는 그 이후, 그러니까 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에 수주한 선박들, 이 선박들의 건조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계약했던 물량 부담이 이제 해소되고 이제부터는 비싼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마진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되겠네요. 네, 이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 실적에서 2022년 이후 수주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였지만 앞으로 이 비중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상선 부문의 마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이른바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선 부문의 마진 개선 기대감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4분기 전망에서 해양 부문 기여도 확대를 또 다른 이유로 꼽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상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요. 해양 프로젝트 공정 진행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체 매출에서 해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커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특히 FLNG 아시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선체 건조 기간이 일반 상선보다 훨씬 길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부문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FLNG,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생산 공장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일반 상선보다 훨씬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가 해양 부문의 마진이 상선 부문의 평균 마진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아, 마진도 더 높아요? 네, 즉 매출 비중이 커지는 해양 부문의 수익성까지 좋다는 의미죠. 이는 회사 전체의 실적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과 해양, 이 양날개가 모두 튼튼해진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야, 상선과 해양 부문의 조화로운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일감이 늘어나면 생산 능력 확보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늘어나는 수주 물량, 특히 상선 신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6년부터는 현재 가동을 멈춘 일부 도크를 다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쉬고 있는 도크를 다시요? 네. 생산 시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도크 재가동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생산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선과 해양부문 간의 매출 비중 구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리포트는 3분기 세전이익의 경우 선물한 평가 손실이나 이자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분기보다는 좀 감소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나 금리 같은 이런 외부 요인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런 금융 관련 변수들이 앞으로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고서에서 혹시 관련 언급이 더 있나요? 이 리포트가 해당 리스크를 아주 상세히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세전이익 감소 요인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분석의 톤은 이러한 금융비용 부담보다는 개선되는 영업 환경하고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 여기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부문, 그중에서도 FLNG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앞서 몇 차례 언급됐는데 이 보고서에서 FLNG가 정말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 FLNG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 리포트의 시각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리포트는 삼성중공업이 FLNG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이게 향후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주잔고에서 유조선, 탱커 비중이 높아지는 비에 마진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탱커는 다른 선종에 비해 수익성이 좀 낮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이 리포트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탱커 물량 중에 상당수는요, 건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이나 인근 국가의 조선소를 활용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자체의 핵심 설비와 인력은 오히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FLNG나 다른 고수익 선박 건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탱커 건조는 외부 자원을 좀 활용하고 삼성중공업의 핵심 역량은 가장 잘하고 또 수익성 높은 FLNG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되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네, 이 리포트는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FLNG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의 코럴 F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비 계약 작업 건조가 진행 중인데요. 이걸 통해서 연간 2기의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연간 2기요? 네, 안정적으로 대형 FLNG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간 2기의 FLNG 건조 체계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글로벌 FLNG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 능력 확대를 넘어서요. 삼성중공업 전체의 이익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게다가 연내에 코럴 FLNG 본계약이랑 미국 델핀 FLNG 프로젝트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후속 프로젝트들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FLNG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FLNG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향후 수주 모멘텀, 이게 이 리포트가 삼성중공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된 비용 구조, 상선 부문의 점진적인 마진 회복, 여기에 더해서 FLNG 중심의 해양 부문 성장, 이게 삼성중공업의 미래를 밝게 보는 핵심 근거들입니다. 혹시 상선이나 해양 외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신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 리포트에 담겨 있나요?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삼성중공업이 기존의 선박 및 해양 플란트 건조 사업 외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 사업 진출 가능성하고 또 현지조선소와의 상선 공동 건조 같은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미국 MRO 사업 진출이라.
이건 아마도 미국 연안의 해양 플랜트나 선박 유지보수 시장을 염두에 둔 좀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리포트도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사업 모색 움직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이 증권서 리포트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떤 점들을 핵심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리포트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근거로는 첫째, 일회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률을 개선시킨 아주 탄탄한 비용 관리 능력을 꼽고 있고요. 그렇죠. 둘째, 과거 저가 수주 물량 부담에서 벗어나서 2022년 이후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선 부문의 점진적인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네, 우상향 기대감이죠.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같은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FLNG를 중심으로 해양 부문의 매출 비중과 수익성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전사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네, 핵심이죠. 연간 2기 건조 체계 구축이라든지 추가 수주 가능성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MRO 사업 진출 검토 같은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개선된 비용 구조 위에서 상선과 해양 부문이 조화롭게 성장하며 특히 FLNG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이익 레벨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잠깐 언급된 금융비용이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담고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특정 증권사에서 분석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시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 결정을 위한 직접적인 추천이라기보다는 삼성중공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이해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향후 실적과 주가 흐름을 판단하시는데 좀 깊이 있는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